판다에는 여기에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의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전 시간에 잠깐 보여줬듯이 이렇게 2차원 데이터를 정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럼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런 2차원 데이터의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라 그러면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의 형태인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하나라는 거죠? 칼럼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 하나만 있는 게 시리즈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리즈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1차원 배열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배열하고 유사한데 여기에 사실 이게 빠졌죠. 1차원 배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1차원 배열요. 그런데 다만 이제 1차원 배열에서는 인덱스의 값이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리즈는 이런 의미 없는 0, 1, 2 숫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라벨을 인덱스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네임을 이름을 인덱스로 부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시리즈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리즈 1, S1이라는 거는 판다점 하는데 판다에 이제 뭐가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판다에 뭐 어레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리즈가 있죠. 판다의 시리즈가 있는데 뭘 시리즈로 만들어냐면 이런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2-4 그 다음에 C9를 시리즈로 만들어라. 그럼 이제 리스트에는 임의의 값들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인테저 값도 정수값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문자열의 값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시리즈가 어떻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나고 인덱스가 뭘로 됩니까? 0, 1, 2, 3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인덱스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는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소문자 A, B, 소문자 C, 소문자 D 뭐 아니면 뭐 별의별 거를 인덱스로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를 만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덱스가 어떤 우리가 부여한 그런 이름이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리즈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뭐하고 제일 비슷하죠? 유인물에서 나와 있지만 딕셔너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공부할 때 딕셔너리가 무슨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키 밸류로 이렇게 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 쌍으로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키입니까? 여기 있는 요 인덱스가 키가 되는 거고 이게 키이고 밸류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값이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 밸류 쌍으로 저장하는 거나 시리즈에서 각각의 값의 인덱스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이름, 저 키 값을 줄 수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가 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딕셔너리하고 매우 유사한 데이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시리즈로도 바꿀 수가 있고 시리즈를 딕셔너리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의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약 시리즈를 만들었으면 S1 중에서 우리가 C의 값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1 중에서 D의 값이 뭐냐 이렇게 하면 9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S1을 딕셔너리로 만들겠다. S1 딕셔너리는 하면 딕셔너리는 DICT라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S1을 딕셔너리로 바꿔라. 그럼 이제 딕셔너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딕셔너리 S1 딕셔너리를 이렇게 값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 보면 여기 딕셔너리 형태가 나서 A는 12 그러니까 A라는 키에 대해서는 12의 값이 부여되어 있고 B라는 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가 부여되어 있고 C라는 키에 대해서는 대문자 C가 부여되어 있고 D라는 키에 대해서는 9가 부여되어 있다. 이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로서 우리가 또 이 S1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S1 딕셔너리를 다시 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다시 시리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점 하고 난 뒤 시리즈해서 S1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S2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제 S2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시리즈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리즈는 앞에 있던 S1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S1을 딕셔너리로 바꿨다가 그 딕셔너리를 다시 시리즈로 바꾼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딕셔너리하고 시리즈하고 똑같은데 왜 우리가 이걸 똑같이 다시 똑같은 걸 사용하느냐 그러면 시리즈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 그러면 딕셔너리는 원소별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별 연산이 뭐라 그랬죠? 배열에서 그 배열의 각 원소에다가 5를 곱해라 그러면 전부 다 5가 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별 연산이 가능했는데 딕셔너리는 이런 원소별 연산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원소별 연산이 가능한 건 뭐만 가능했죠? 배열에서 원소별 연산이 가능했습니다. 배열은 원소별 연산, 그러니까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가능을 한 거죠. 그래서 원소별 연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배열을 만들었으면 그 A라는 배열에다가 100을 더하라. 그러면 그 A라는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100이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리한 계산인데 이게 딕셔너리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했는데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원소별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해서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앞으로 안 배웠지만 앞으로 배우게 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원소별 연산이 가능할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실제 그게 이제 어떻게 원소별 연산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리즈 S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2, 4, 마이너스 9. 근데 C에는 이게 빈값이 나왔죠? 그럼 왜 빈값이 나왔냐면 C는 뭡니까? 값이 대문자 C거든요. 대문자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널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안 보였지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빈값이 들어가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리즈에 대해서는 원소별 연산이 가능한데 반해서 예를 들면 S1 딕셔너리에 대해서 똑같이 S1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을 곱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에 대해서는 딕셔너리는 인테저하고 곱할 수가 없다 해서 unsupported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하려는 연산자를 실행하려면 그 P연산자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시리즈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P연산자가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딕셔너리하고 인테저를 가지고는 곱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엘리먼트 와이즈 원소별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시리즈를 사용하면 그 한 칼럼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이제 C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S1의 C의 값을 예를 들면 7을 어사인을 해라. 그러면 이제 S1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면 12-7, 4, 7,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좀 S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는 이렇게 널 값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연산을 처리를 할 때는 그 데이터 구조들에 대해서 구조들이 어떤 연산을 취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데이터 구조 또는 그 원소들에 대해서 그 연산이 이루어졌을 때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이해하면서 그걸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C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면 파이썬에서는 이게 그냥 널 값으로 나온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이게 왜 널 값이 나왔는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NaN이라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숫자로만 되어 있는 시리즈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를 만들고 난 뒤 이 S3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 값을 취하려고 그래. 그럼 로그 함수는 우리가 numPy에 대해서 이제 제공하는 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 보면 여기 보면 np
MP가 뭔지 모르겠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numPy를 임포트를 하지 않았죠. 그럼 임포트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import numpy as mp 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뭐 invalid value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 로그를 취함에 있어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하고 7하고 9에 대해서는 이렇게 값이 나왔죠. 그래서 12의 로그는 2.48이고 7의 로그는 1.94고 9의 로그는 2.195 이렇게 나왔는데 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로그가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로그 값이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뭐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를 보면 로그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죠? 로그가 예를 들면 A가 바탕이면 여기 A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1은 0이고 여기가 이제 1이죠. x가 1이면 0이고 그 다음에 0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쭉 x가 무한대로 가면 y가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이 x가 뭐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는 거죠.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그러면 x가 이쪽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x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 로그는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여기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로그는 x가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 로그를 취하면 그 값은 남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숫자가 아니라는 값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럼 이 숫자가 아니라는 게 뭐냐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로그 값을 취한 거를 뭐 S4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실행을 해 놓고 난 뒤 그 다음에 S4의 각각의 원소가 null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is nu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원소가 null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했던 보이기 위해서는 그 값이 같이 있는 게 표시되어 있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48이나 1.94나 2.197은 null이 아니라는 거죠. false, false, false 이렇게 나와 있고 not number는 null이냐 그러면 true.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의할 수 없는 값이 발견이 되면 그것은 null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뭐 not number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는 값에 대해서 이제 파이썬이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서 재미있는 걸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가 S3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S3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2-479 하면은 S1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S3라는 거는 이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여기에 이 자연수를 줬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인테저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1이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죠? 12-4 하고 여기에 C가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캐릭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 형태로 원소들이 그냥 일반적인 객체인 거예요. 그 숫자가 아닌 거죠. 숫자인 것도 있고 숫자가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C의 값을 바꿨죠. C의 값을 그 인덱스를 C로 하는 시리즈의 원소 값을 7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7로 바꿔가지고 그 값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7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오브젝트로 일반적인 개체로서의 그 원소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리즈고 모양도 똑같은데 S3는 원소가 인테자이고 S1은 원소가 오브젝트인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했던 로그 값을 취해 보면 S3에 대해서는 로그 값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S1에 대해서 로그 값을 취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고 한번 해보면 값이 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브젝트라는 거는 로그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구조를 취할 때 그것들의 그 외면상 나타나 있는 값 모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그것들의 실제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스트링 형태인지 아니면 인테자인지 그래서 12라는 것도 숫자 12가 있고 문자 12가 있고 아니면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뭘로 취급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개체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이 달라짐으로써 어떤 연산은 실행이 되고 또 어떤 연산은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실행을 한 연산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제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해당되는 그 언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의 연산은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개의 시리즈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6, 7, 8이라는 리스트를 이제 시리즈로 만드는데 인덱스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리즈가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딕셔너리하고 같기 때문에 시리즈를 딕셔너리로도 바꿀 수가 있고 딕셔너리를 시리즈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고 stud1이라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 딕셔너리를 이렇게 시리즈로 바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키가 돼서 이게 인덱스가 되고 여기에 이제 값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1, 2002, 2003 이렇게 되면 이 시리즈를 서로 더해라 하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뭐가 같은 것끼리 더할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인덱스가 같은 것끼리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1에서 2001은 10이거든요. 그러면 S2에서 2001은 얼마죠? 6이죠. 그러면 10하고 6을 더해서 뭐가 되는 거죠? 그 결과가 1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1에서 2002 인덱스 2002의 값은 20이고 그 다음에 S2에서 인덱스 2002의 값은 7이기 때문에 20하고 7을 더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디에 저장되는 거죠? 27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S1에는 2003이라는 인덱스의 값이 있죠. 30이 있는데 S2에는 없잖아요. 그럼 30하고 없는 거하고 더하면 우리가 생각에 없는 건 0이니까 그냥 30이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not number. number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러니까 어떤 값하고 값을 더하라는데 이쪽에는 null 값하고 더했는데 어떤 값이랑 null이랑 더하면 없는 거니까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0 더하기 없는 값 null 우리로는 이제 빈 값이죠. 빈 값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뭐 한글은 워낙 유연하니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null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그냥 null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30하고 null을 더하면 이게 30이 나올 것 같은데 30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도 not number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는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2006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2006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널 더하기 8도 not number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뭐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니면 데이터 처리를 할 때 그때 가면서 그걸 일단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오류가 나면 아니면 자기가 이런 건 사실 오류가 아니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게 왜 나오는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자기 생각해보고 뭐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관련된 자료를 더 찾아서 그렇게 나오는 이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